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7월 9일 이제 밤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에 처음으로 보도 드리는 내용은 MBC가 말이죠, 윤석열 총장 부인 이 논문 이 지도교수를 취재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사칭해서 이게 일파만파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MBC가 말이죠. MBC 실제로는 이제 기자하고 PD가 각각 한 명씩 도원이 돼가지고 현지 취재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 김건희 씨 논문 지도 교수를 이제 취재하려고 나갔었는데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다 이렇게 밝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MBC 기자라고 안 하고 내가 경찰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취재를 시도하다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MBC 하면요 이미 검언 유착을 통해서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 이 디스하는데 앞장섰던 KBS와 함께 이 MBC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오늘 아주 큰 사고를 친 거예요. 이러한 이 사고는 쿠키뉴스가 최초로 보도하고 다른 이제 보도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일 날 오후에 말이죠. 이 MBC 취재팀에서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거주하는 이 한 A씨에게 내가 파주경찰서 경찰이다 이러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아무개라는 사람이 사느냐, 이 전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김건희 지도교수예요. 예, 전씨입니다. 사느냐고 묻고 그러니까 이 A씨라는 사람은 본인은 주인이고 지금은 그 사람은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김건희 씨 논문 지도교수인 전모 교수가 작년까지는 이 해당 주택에 살다가 최근에는 이사를 했고 주인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신자는 그러면 어디로, 그러니까 이 전화를 건 사람, 이 사람이 그러니까 MBC 기자죠. 이 MBC 기자는 그러면 이 사람 어디로 갔느냐, 집 계약은 언제 했느냐, 어느 부동산을 했느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씨는 모두 잘 모른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가지고 자기 딸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니까 이 딸이 결국은 검색해 보니까 MBC 소속 취재진이죠. 이 경찰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A씨는 나중에 집 앞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한 남성이 집을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CCTV에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 앞에 세워뒀던 차량에 남겨진 전화를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차량 앞에다가 전화번호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앞에 그 차량이 세워지니까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사람의 차량인 걸로 착각해가지고 이 번호를 걸었는데 그 번호는 이 전모 교수가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고 전모 교수는 그 집에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MBC 취재진한테 우리 언론에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MBC에서는 이 취재 기자는 취재 내용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오리발을 내고 나중에 또 계속 전화를 하니까 전화번호를 꺼버렸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MBC가 말이죠 이 내용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법적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정말 이 사칭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과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사과문 발송하기 전에 윤 총장 대변인실에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하였다면은 이 내용은 사실 취재윤리 기반을 위반을 넘어서서 공무원 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MBC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에서 윤석열 총장이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 한겨레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한겨레가 사과를 했어요. 예, 이 사건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BC의 사과 입장문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사 취재진이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해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 박사 논문 지도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본사는 기자신문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입장문을 냈고요. MBC 노조에서도 이 경찰 사칭 취재에 사규를 엄격히 적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MBC 안에 만연한 도덕적 불감증이 굉장히 우려된다. 그리고 이 MBC 방송 강령에 따르면 언제나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세부 준칙은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과장하는 등의 위장 취재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위반 시에는 징계가 따르는 사규다. 이런 입장문을 지금 또 노조는 노조대로 발표해서요. 이 건이 상당한 이제 여론의 또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지금 여권에서 이 범여권 언론기관까지 총동원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비판의 공세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또 이미 논평을 해드렸잖아요. X파일 가지고 잡으려다가 지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의 논문을 가지고 잡으려고 달려들다가 이런 사고가 번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1단계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 학교 측에서 심사하니까 조사하니까 학교 측 처분에 따르겠다. 이런 기조로 대응을 하다가 이 논문에 관련된 여권의 공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맞불을 놓고 있어요. 자,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이거 학위 논문들 전부 검증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 입장문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과 관련된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논문 표절 의혹 일파만파로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만 갖고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맞불을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보도 이 MBC를 동원해 가지고까지 부인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지금 조사하려다가 역풍을 맞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이 논문 이슈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요 오늘 윤석열 총장 이 고시촌을, 노량진에 있는 고시촌을 방문해서 학생들하고 식당을 방문해가지고 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본인이 윤석열 총장 구수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2030 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본인과 같이 고생하는 이 청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소탈하게 폭넓게 소통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자상한 모습이랄까요? 이 털털한 모습, 이런 거를 보여줘가지고 이 서민층과의 접점을 늘리려는 시도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량진동에 있는 한식 뷔페 골든볼 9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나인은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주인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면서 이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표님 깜짝 방문 감사합니다. 이런 이 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을 갖다가 공개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노량진 성지 투어 이런 해시태그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오늘 식당을 방문해서 써는 방명록 3개가 있는데요. 윤석열 골든볼 9 왔다 감, 그리고서 이 해시태그 본인 등판 이렇게 써 있고요. 또 하나는 힘내세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또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힘내세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이 맞습니다. 이러한 이 메시지 일단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야말로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본인이 구석구석 사회 구석구석 어려운 사람들을 다 챙겨 나간다라고 하는 이 자상한 마음, 그리고 이 친근성, 그리고 이 오픈한 마인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SNS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MBC와 관련된 보도 또 이제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뭐냐면요 17년 전에 윤석열 장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장모 사건에 조남관 지금 현재 법무연수원장이잖아요. 이 법무연수원장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다.
어떻게 거론이 되고 있느냐? 지금 장모에 관해선 모해 위증 사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하도록 대검이 최근에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모해 위증 사건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조남관 검사장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정대택 씨가 장모하고 원한 관계에 있어갖고 그동안에 많은 고소고발 사건을 말하자면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 나온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200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송파구에 말이죠. 스포츠 센터를 하나 사는데 그 이익금을 나눠 갖는 그런 이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익금이 총 53억 정도 되니까 26억씩 정대택하고 그다음에 장모 최 씨하고 둘이 나눠 갖자. 이런 약정서를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는요 수사를 하면서 이 장모 최모 씨를 갖다가 구속 기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어요. 그랬는데 이 검찰에 전달을 했지만은 검찰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 말하자면 조남관이가 이 거론된다 이 취지로 돼 있어요. 뭐냐면은 2004년도에 말이죠. 이 장모 최 씨가 사업가 정대택 씨를 강요죄로 고소합니다. 왜냐? 이 지금 약정서, 그러니까 약정서에 따라서 이익을 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이거를 강요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강요를 할 때 이 장모는 그 약정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만 찍었다. 이렇게 재판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래 왜냐하면 이 재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약정서를 강요에 의해서 작성됐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법정 증언을 해놓고 하고 나서 송파 경찰서에서 최 씨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정 진술 내용을 완전히 번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약정서 잘 읽어봤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서 특약 내용까지도 추가했다. 정반대로 법정 진술과 다른 내용을 진술합니다.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 정대택 씨는 이 최 씨를 갖다가 위증죄로 고소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수사 내용이 담긴 경찰 수사 보고서를 법원이 제출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당시 동부지검에 있던 조남관 검사가 재판부에 이거를 제출하지 않고 거꾸로 뭘 제출했느냐? 추가 송부 서류라는 이름의 서류만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추가 송부 서류에는 이렇게 최 씨의 진술 내용, 약정서를 직접 읽어봤다는 진술 내용에 이 경찰 수사 기록 이것은 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있었느냐 이 사건에 바로 조남관 검사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남관 검사가 이 추가 송부 서류에 경찰 조사 기록은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관 지금 법무연수원장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이 언론에서 MBC에서 물어보니까 17년 전의 사건이다. 2004년도에 동부지검 공판 전담 검사를 한 것은 맞다. 그런데 정대택 피소 사건에 관여했는지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조남관까지 끼고 들어가가지고 이 모해 위증과 관련돼서 여권이 또 무슨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지금 사단의 하나가 이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연합뉴스에 출연해서 중요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윤석열과 그 다음에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먼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가 리스크, 처와 그리고 장모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윤석열 총장 그동안에 계속 디스해 왔는데 디스하지 않고 상당히 인정해주고 또 이 고무시켜주는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처가 리스크와 관련해서는요 대권으로 가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윤 총장에게 대권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겠냐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윤 총장 평가에 있어서 최근에 온도차가 좀 있다 이렇게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추미애 장관과 오래 다투면서 당시 지지율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별의 순간이 도래했다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넉 달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 순간을 제대로 포착할 역할을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당 전망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할 선택인 것이고, 국민의힘과 합승할지 독자적으로 힘을 길러서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하는지는 개인의 결심에 달려있다. 그리고 대장주 윤석열하고요, 기대주 최재형 이 구도에 대해서는 누가 대통령감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신뢰다. 최 전 원장이 대권 레이스에 동참하게 되면 외부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8말 9초 경선버스 출발, 이거와 관련해서 모든 주자들이 대때 입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요즘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주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또 오늘 최재형 부친 빈소를 조문한 뒤에 기자들한테 11월 여론조사 단일화 경선을 전제로 해서 그때까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요, 말은 합당하겠다고 했지만 협상 자체가 순조롭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억지로 합당을 하려는 노력을 과연 해야 하는가 회의가 있다. 이 얘기는 시종일관 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과 그리고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도의 야권 빅텐트론과 관련해서는요, 지난번 재보선에서 기호 2번으로 내년 대선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례를 봤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빈소에를 가서는 이 간단한 이 조의를 나누는 인사말만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재형 감사원장에 관해서 빈소에서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최재형 이 감사원장, 그 사람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고 부친으로부터 국가에 충성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 것 같다. 본인 의지에 따라 대선판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 측에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청와대 문재인 관련 뉴스인데요. 오늘 이 미국에 있는 이 의원들, 그러니까 미 의회 내에 한국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이 한국 연구 모임의 공동 의장인 영킴,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이 영킴 의원을 비롯한 의회 한국 연구 모임 소속 의원들이 청와대를 오늘 이 방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환담을 나눈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영킴 의원이 본인 스스로 내가 이제 한국계 미국인 의원이다, 이런 점도 설명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달라, 그러면서요, 지금 현재 탈북한 기독교인 두 가족이 현재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데, 이 구금되어 있는 탈북 기독교인 가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 측에 접촉해서 두 탈북자 가족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여기에는요, 이 30여 명의 미국 전직 의원들이 또 이 청원을 낸 바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망신당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했길래 미국 의원들이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탈북자들 구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그리고 미북 간의 정상회담 비핵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포괄적 협상의 이 그림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도 말이죠, 생화학무기, 미사일, 그 다음에는 인권 문제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런 빅피처를 그린 바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영킴 비의회 한국 연구 모임 의원들이 와서 이 탈북 기독교인 두 가족 꼭 우리 한국에 오게 하라. 중국에 구금돼 있으면은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은 그야말로 이 처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망신당했구나,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해가지고서는
내가 더 이상 망신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이미지가 추락하겠구나. 이런 급박한 위기의식과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게 되는 모멘텀을 만들어줬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